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구척장신과 국대 패밀리 준결승 경기 결과입니다. 정규 시간 3대3 비겼고 승부차기 끝에 구척장신이 승리했습니다. 결승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득점자입니다. 이현이 2골, 김민지 2골, 차서린, 박하얀 1골씩 기록했습니다. 평점입니다. 이현이 9점에 MOM, 차서린 7.5, 허경이 9, 김진경 6.5, 진정선 6, 이혜정 7.5, 이영표 감독 8.5점입니다. 김수현 1, 박승희 6.5, 박하얀 8.5점의 민트별, 황희정 7, 김민지 7.5, 남희애 6.5, 백지훈 감독 8점입니다. 이제부터 진희님의 평점을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두 사람이 같이 평점을 내놨었는데요. 각각 의견이 다를 때도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현이 9.5에 MOM, 차서린 8, 허경이 9, 김진경 6.5, 진정선 6, 이혜정 7.5, 이영표 감독 8점입니다. 김수현 3, 박승희 7, 박하얀 8.5의 민트별, 황희정 7.5, 김민지 8, 남희애 6.5, 백지훈 감독 8점입니다. 이현희 선수 그리고 구척의 세 번째 결승 진출입니다. 이현희 선수는 44경기 24골에 14어시, 올때녀 최다 출전 기록을 매 경기 갱신하고 있고 결승전이 무려 45번째 경기가 되겠네요. 무관의 재앙입니다. 결코 좋은 별명이 아니죠.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얘긴데요. 이번이 세 번째 우승 도전이 되겠습니다. 앞선 두 번의 결승, 두 번 다 지면서 준우승만 두 번이죠. 구척이 줄곧 강팀으로 군림해 왔지만 결정적인 한방, 그러니까 우승을 못하면서 이 무관의 한이 쌓여 있습니다. 슈퍼리그 2회 때는 탑걸에게 졌고 FA컵 1회 때는 발라에게 지면서 각각 준우승. 이현희 선수와 구척, 거기에 이영표 감독까지도 무관이거든요. 유일하게 이혜정 선수만이 액션이 시절에 우승을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만 이 무관 트리오가 과연 우승하면서 성불할 수 있을지, 이번에 우승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겠거든요. 한번 도전해 봐야죠. 황희정 선수 G리그 공격 포인트 공동 1위로 나섭니다. 5경기에서 5골에 4개 어시스트. 마시마 선수와 공동 선두니까요. 대단한 시즌입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이고요. 비록 결승 문턱에서 좌절은 됐습니다만 이전에 팀 성적이 썩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현모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 끗 차이였어요. 하얀 선수의 그 정규시간 PK가 들어갔더라면 또 극장골로 승리할 수도 있었고요. 희정 선수가 또 부상 없이 뛸 수 있었다면 희정 선수가 워낙 또 대단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었죠. 다음을 기약해야겠습니다. 슈퍼리그 2회 때 데뷔를 했는데 당시에 국대팸의 최약체 시절이었어요. 꼴찌로 강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축구 선수의 누나라는 이정은 선수가 처음에 워낙 엄청난 존재감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가 워낙 부담스러웠습니다. 황희찬 선수라는 또 스타 선수의 누나. 하지만 모든 축구 선수의 누나가 축구를 잘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희정 선수는 삐약이로 시작을 했고요.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근차근 실력을 쌓았고 국대팸이 팀 성적이 안 나올 때도 희정 선수는 꾸준하게 득점을 해줬습니다.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박하얀 선수가 합류하게 되니까 희정 선수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량이 만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한 게임에 4골에 이어시 6개의 공격 포인트라는 신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지금 커리어 통산 18경기 12골에 4어시. 국대팸의 최고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선수는 이정은도 전미라도 아닌 황희정 선수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주전에서 없으면 안 되는 선수가 됐습니다. 박하얀 선수 7경기 연속골을 달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지난 챌린지 발라전부터 시작해서 이번 G리그 5경기 8경기에서 8골에 3어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의 11개와 동률이 되었어요. 하얀 선수가 정말 복덩이인 게 국대팸에 합류한 다음에 팀 성적이 6승 2패입니다. 그것도 6연승 질주를 하기도 했죠. 대단한 스트릭을 보여줬는데 이 2번의 패배가 바로 2번 다 구척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척이 하얀의 천적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특히 허경희 선수와 쌓이고 있는 서사. 마지막에 그 PK를 실축하고 허경희가 막았던 것도 그렇고요. 뭔가 럭비와 핸드볼이라는 구기 종목에서 닮은 듯한 느낌도 있고, 허경희엔 구척과의 서사가 쌓일수록 제3자 입장에선 재밌긴 합니다. 다음 시즌도 얼마든지 하얀이 서력할 수 있고 국대팸의 실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키퍼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얀이 키퍼로 들어가고 다른 4명의 필드가 앞에 서 있는 그림이 굉장히 완성형으로 보여졌거든요. 실제로 하얀이 키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빌드업이 쫙쫙 되면서 오른쪽에 승희 선수가 열리기도 하고 왼쪽에 민지에게 열리기도 하고요. 두 누나즈에게도 좀 더 슈팅 찬스가 나오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얀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어떤 포지션 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최후방 키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연속골이나 연속 공격 포인트, 연속 어시 이런 기록은 제가 체크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신기록일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7경기 연속이라는 점은 참 대단하긴 하네요. 김민지 선수 10개 공격 포인트 달성합니다. 16경기에서 8골에 3개 도움입니다. 2골이 방송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조별 액션 이전에서 자책골로 기록이 됐는데 사실은 그건 민지 선수의 유효 슈팅 궤적이었죠. 저희는 골이라고 기록을 했고, 또한 이번 구척전에서도 하얀의 첫 번째 골, 사실은 그것은 민지를 마지막에 맞고 들어갔기에 민지의 골이죠. 하얀의 어시스트가 되는 셈이고요. 챌린지 3회 때 데뷔를 했습니다. 그 데뷔 시즌에 팀을 승격시킨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국대팸의 성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컵 대회에서도 1라운드에서 광탈을 했었고요. 슈퍼리그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최하위로 강등이 되기도 했고요. 지난 시즌 챌린지 그래도 2승 1패로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3위 잔류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G리그 들어서 조별 예선 무패에 조별 예선 1위, 또 결승전은 못 나갔지만 4강까지 오게 됐습니다. 김민지 선수 개인적으로도 누리는 최고의 성적입니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몸을 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 축구를 하면서 얻은 부상이 본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본업에서 얻은 부상이 또 축구에서 막 쓰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축구를 하는 눈이 트였다고 할까요? 시야가 넓어졌고, 예전에는 연계가 좀 약했었는데 연계 너무 잘하고요. 결정력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감한 슈팅은 데뷔 때부터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좀 더 정확성을 높여서 확실히 공격 포인트도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특히 박하얀과 이루는 왼발잡이 듀오의 모습, 한 팀에 이렇게 걸출한 왼발잡이 2명씩 보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이제 차기 시즌이 기대가 됩니다. 김수현 키퍼 25경기 출전 달성합니다. 퍼터 센츄리라고 하죠. 100경기 4분의 1. 볼테니어에서는 많은 시즌을 소화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인데요. 국대팸 최다 출전 기록 선수가 됐습니다. 25경기에서 3개의 어시스트. 파일럿 때 데뷔를 했었고 잠시 비웠다가 슈퍼리그 1회 때 복귀를 했죠. 그리고 이정은과 함께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에 수비수 포지션을 소화했는데 잘했습니다. 박승희와 합을 잘 이뤘고요. 키퍼로 포지션을 변경한 다음에 물론 좋은 선방도 많이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실점의 빌미가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많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번 준결승에서도 너무 뼈아픈 실수들이 나와서 아쉬움이 있었죠. 구척과 국대팸의 상대 전적입니다. 이번 승리로 균형을 깨고 구척이 4승 3패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골대녀 역사상 가장 많이 맞붙은 두 팀이 됐습니다. 6번 맞붙은 경기가 몇 개가 있는데 7번은 최초였습니다. 자, 그런데 구척이 내리 지금 4연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국대팸이 3연승을 했었는데 국대팸 입장에선 지금 4연패를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정은이 있던 슈퍼리그 1회 때가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지금의 김수현, 박승희는 구척에 승리해본 적이 있다는 얘기인데 슈퍼리그 2회 이후로 데뷔했던, 그러니까 황희정 선수를 비롯해서 다른 선수들은 구척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는 얘기니까요. 구척 상대로 최근에는 굉장히 열세인 셈인데, 물론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찬스에서 결정을 못한 부분도 있고 마지막 PK를 넣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김수현과 황희정이 부상을 당하는 불운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한번 진검승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팀의 라이벌리 서사가 더 쌓였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워요. 감독들입니다. 이영표 감독이 백지훈 감독 상대로 압도적인 상성 3전 전승을 기록합니다.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항상 시소 게임이었거든요. 첫 번째 게임도 한 골 차이, 그리고 2번의 승부차기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맞대결은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0명이 킥을 했는데 1명만 성공을 시키는, 진짜 지금과는 사뭇 다른, 지금은 승부차기 워낙 다들 잘 차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이 성공시켰던 승부차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1대0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승부차기다운 승부차기가 나오고 있죠. 키퍼들도 워낙 잘하고 키커들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어쨌거나 백지훈 감독 입장에서는 한 번도 못 이긴 것이 상당히 뼈아픈데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얀의 PK가 들어갔더라면 극장골로 승리하는 모양새가 될 뻔했는데요. 확실히 상성이란 것 깨기가 쉽지 않은 모양인데 다음 맞대결은 어떻게 될지, 과연 두 감독이 또 같은 팀을 유지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현이 2골, 진경 1어시, 설인 1골 기록했고 희정 1어시, 하얀이 1골에 1어시, 민지 2골, 미혜 1어시 기록했습니다. 야, 국대팸은 특히 이렇게 필드 전원이 고른 활약을 하는 팀이 참 드문데, 그리고 그런 시즌이 드문데 결승엔 못 나갔지만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냈네요. G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보람과 지안이 7골로 공동 선두, 바로 밑에 마시마와 하얀이 6골입니다. 박하얀의 시즌도 마감이 됐죠. 보람, 지안도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최상단 쪽에는 마시마만 살아있어요. 희정도 5골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원도 마찬가지고, 유정이 멸망전 토너먼트 쪽이지만 살아있긴 하죠. 4골. 희준도 아직 결승전이 있고요. 민지 선수의 시즌은 4골로 마감이 됐습니다. 민지 선수도 커리어 하이 아닌가요? 좋은 시즌을 보냈네요. G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서기 선수의 시즌도 마감이 됐지만 6개, 도움왕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희정의 시즌도 마감 4개, 단독 2위까지 올라갔고요. 미애 선수가 3개의 도움 시즌이에요. 역시나 좋은 시즌 보냈습니다. G리그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마시마와 희정이 9개로 공동 선두입니다. 아직 결승전이 있는 마시마, 단독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지. 하얀도 8개로 상당히 훌륭한 시즌이에요. 보람, 지안과 동률입니다. 민지 선수도 6개니까요. 커리어 하이 시즌이 맞고요. 승희 선수도 5개. 역시나 커리어 하이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공격 포인트가 좀 적던 선수였죠. 현희 선수도 조별 예선에서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만 2골을 몰아치면서 5개 달성했습니다. 미혜 선수에게도 커리어 하이 시즌입니다. 4개입니다. 통산 7개를 기록했는데 4개를 이번 시즌 기록했으니까요. 진경도 4개로 기록하고 있고, 설인 선수가 3개. 여느 선수와 비교해보면 3개가 뭐가 많냐 싶긴 하지만 설인 선수도 7개가 통산 기록이에요. 지금까지 치른 경기가 37경기, 많은 것을 감안하면 통산 7개는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지만 이번 시즌만 3개니까요. 분명히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사오리 선수의 27골,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고요.
현희 선수가 한동안 주춤하다가 2골을 몰아치면서 24골, 단독 4위에 올랐습니다. 득점 레이스에 여전히 가담할 수 있네요. 그리고 하얀 민지 선수 8골로 같이 올라왔습니다. 팀 선배인 이정은 전미라의 7골을 넘어섰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국대팸의 팀 컬러가 경기력은 좋았지만 항상 골 결정력이 부족하거나 골대를 많이 맞추고 혹은 수비 내지는 키퍼에서 치명적 실수로 한 골 차로 진다거나 그런 석패들이 많았던 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다득점하는 팀이 됐습니다. 이번 G리그 5경기에서 19골, 그중에 10골을 이 두 선수가 넣었거든요. 앞으로도 하얀 민지 듀오 기대가 됩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나티 선수의 17개 단연 독보적이고요. 진경이 하나 추가하면서 12개, 다시 공동 3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명 누나즈죠. 미에희정도 각각 어시 추가하면서 4개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나티 선수가 38개로 선두. 차이가 좀 있었는데 현희 선수가 37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진경 선수도 22개, 단독 10위 유지하고 있고 희정 선수가 프론트 페이지로 다시 나섰습니다. 16개, 보람 선수와 동률이 됐네요. 그리고 하얀과 민지, 국대팸의 왼발잡이 듀오죠. 두 선수 다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넘어서면서 공동 2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미해와 설인도 7개 달성했는데요. 이 7개 그룹 중에서는 미해 선수가 페이스가 가장 빠르고요. 설인 선수는 걸음이 느린 아이, 순도로 따지면 많이 느리긴 합니다만 이번 시즌 진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감독 성적입니다. 백지훈 31경기 18승 13패. 꿈과 같았던 6연승이 끝났고요. 결승까지 갔으면 이영표의 7연승, 또 최성룡의 7연승 타이가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스트릭은 마감이 됐습니다만 국대팸과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냈어요. 백지훈이 국대팸 가고 나서 6승 2패거든요. 박하연 선수의 합류와 맞아떨어지면서 팀도 굉장히 좋은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영표 감독 30경기에서 17승 13패고요. 자, 준우승이 최고 성적인데 다시 한번 오랜만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무관의 한을 풀 수 있을지요? 승률 차트입니다. 백지훈 감독 6할 때 성적이 무너졌네요. 친구인 오범석보다 한 단계 근소하게 내려앉게 됐고 이영표 감독과 백지훈은 이제 신라이벌리를 이루고 있어요. 다승 차트에서도 매우 근접했는데 여기서도 5, 6위네요. 이영표 감독이 6위에 해당합니다. 팀 성적입니다. 구척 44경기에서 22승 22패입니다. 자, 무관이죠. 준우승이 최고 성적인데요. 3번의 준우승은 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원더도 처음으로 결승에 나온 상황. 구척과 원더 한 팀은 이제 최고 성적이 우승으로 바뀌게 될 텐데 어느 팀이 될지 궁금해지고요. 국대팸은 15승 14패. 역시나 연승 행진이 마감이 됐죠. 6연승 꿈같이 달렸습니다. 6연패 뒤에 6연승이라 더 달콤했을 텐데요. 결승에 나갔다면 액션이 탑걸의 7연승과 타이가 됐을 텐데 여기서 마감이 됐습니다. 승률 차트입니다. 국대팸은 5위에 해당하는 승률. 지금 4, 5, 6위의 승률이 매우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한 게임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척이 5할 때 승률이 됐습니다. 정말 패가 월등히 많던 팀이거든요. 프로그램 초창기부터 많이 졌던 팀인데 드디어 44경기째 만에 5할 때 승률이 됐네요. 자, 똑같이 5할 때 승률이지만 이럴 때는 다승인 팀을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위입니다. 승부차기를 했죠. 구척 7무째가 되면서 승부차기 3승 4패 64점이 됐습니다. 액션이와 동률이지만 골 득실차에서 뒤져서 2위입니다. 물론 경기수가 9경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승점이 동률이라는 것 좋은 성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18패, 필드패가 많았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2위의 성적입니다. 국대팸도 1무를 추가하면서 승부차기는 2승 4패가 됐습니다. 국대팸도 승부차기를 좀 못하는 팀에 속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어떨지 1점을 추가했습니다. 45점 고지.
긍정적인 것은 박하얀 합류 후에 6승 2패라는 성적인 것도 있지만 골도 정말 많이 넣고 있어요. 이번 시즌 전까지 40골을 득점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만 19골 득점이에요. 5경기에서 말이죠. 굉장히 다득점하는 팀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대단한 명승부였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벌리를 가진 팀들의 대결이고 준결승전에 맞는 결과죠. 스코어시트도 재밌었어요. 1대1, 2대2, 3대3. 구척이 한 골 달아나면 끈질기게 국대 패밀리가 따라붙는 형세였죠. 너무나 재밌었고 마지막에 PK를 얻은 국대팸. 여기서 하얀과 경희의 대결도 너무나 상징적이었고요. 또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도 재밌었습니다. 두 감독도 골대녀를 오래 한 베테랑답게 선수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재밌는 게임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척은 이혜정 선수를 제외한다면 전원이 무관입니다. 이영표 감독까지 말이죠. 구척 입장에서는 3번째 결승전이 되고요. 진경 개인적으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번째 결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표 감독도 2번째 결승이 되겠죠. 어쨌거나 숫자와 상관없이 이제는 우승컵을 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물론 상대는 마이티 마시마와 원더우먼인데요. 또 상대 키퍼는 이황 키썸입니다. 허경희 키퍼가 이제는 1황을 위협할 정도로 키퍼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우승컵이 없단 말이죠. 그건 이현희 선수에게 무엇보다 간절할 것 같습니다. 골대녀 최다 출전 선수로 매경기 갱신하고 있는데 사실 우승컵이 없는 전설이야말로 참 슬픈 얘기거든요. 여기에 우승이라는 쉰화를 쌓아서 진짜로 성불할 수 있을지. 국대팸은 잘하기도 잘했지만 자멸한 측면도 있죠. 수연 선수의 실책성 플레이가 아쉽기도 했고 또 희정과 수연의 부상, 하얀의 마지막 PK 실축 등 여러가지 불운 플러스 자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길 뻔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하지만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 정말 성공적이에요. 지난 시즌부터 하얀 선수의 합류 그리고 백준 감독이 부임하면서 골 결정력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습니다. 5경기에서 19골을 넣었어요. 물론 실점도 12실점 많긴 합니다만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 됐고 필드 전원이 정말 패스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 됐고 어느 선수도 어시를 할 수 있고 어느 선수도 득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균형 잡힌 팀이 됐어요. 백지훈 감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실점률이 좀 올라가더라도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잘 돼요. 이거는 백준 감독의 스타일인 게 어느 팀을 가도 그랬거든요. 멋진 아기자기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결승행까지 노렸습니다만 그것에는 좌절이 됐고요. 하지만 하얀 합류 이후에 6승 2패의 성적, 한때 6연승도 했었고요. 딱 이 2패가 말씀드린 대로 구척 상대로 진 거니까요. 하얀과 국대팸이 넘어야 되는 어떤 징크스 내지는 상성도 생겼기 때문에 재밌는 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즌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만약에 수연 선수가 계속 한다면 아무래도 벤치로 드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얀을 키퍼로 기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승희, 희정, 미애, 민지가 부상이 없는 상태라면 온전히 필드에 있는 것이 맞고 하얀 선수가 여기서 최후방에서 경희 선수 마냥 빌드업 플러스 득점에까지 관여를 해주고 플레이메이킹 다 해주고요. 선방해주고요. 최적의 포메이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음 시즌 사령탑이 백지훈일지 혹은 감독 대이동 시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백지훈 체제로 그대로 간다면 지금의 케미가 너무 좋거든요. 한번 좀 포지션 변화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키퍼 포지션이 아쉬운 것은 냉정하게 사실이거든요. 구척은 충분히 결승에 갈 자격이 있는 팀이었습니다. 위기마다 극복하면서 넘어갔고 계속해서 추격해오는 상대 3번의 동점을 허용했음에도 심지어 마지막 PK 역전 극장골로 질 수도 있었던 어떻게 보면 FA컵 결승 경서의 버저비터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허경희가 막아내면서 승부차기까지 끌고 갔고 거기서 승리. 어려운 승리였습니다만 그만큼 구척 선수들이 그리고 이영표 감독이 차지한 결과물입니다. 진경 선수를 예로 들면
블라비전에서는 정말 만점에 가까운 활약이었습니다만 6강전 말이죠. 이번 경기는 또 부진했어요. 반대로 현희 선수는 그동안 좀 부진하다가 이번 경기 아주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한 선수가 부진하더라도 다른 선수가 또 뛰어나게 튀어나오면서 스텝업 해주면서 구척이 전체적인 밸런스는 계속 맞춰내고 있거든요. 이게 우승할 수 있는 팀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한 단계 남았습니다. 허경이가 가진 실력에 비해서 무관이라는 것, 현희 선수가 오래된 커리어에 비해서 무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는 서사긴 한데 물론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겠지만요. 구척의 결승전이 매우 기다려집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